중요한 얘기죠. 그 일관성이다, consistency다, 지속성이다. 자, 우리 언어 학습도 지속성이 관건이지 않나요? 자, 관건이죠. 근데 이 지속성이 만들어지려면 그냥 무작정 한다고 지속성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풋이라는 그 노력을 계속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높일 수만은 없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이 한정을 해두고 이 정도 인풋을 내가 매일 어느 정도 그리고 뭐 매주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보고 조금 개선이 돼야 또 계속 지속을 하고 싶은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는데 그냥 무작정 막 했다가 또 실망하고 무작정 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프랙티스를 하는데 듣기를 막 정말 막 많이 듣는다고 막 듣기가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듣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이제 연습을 하기 전에는 조금 눈치라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소리에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듣기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듣는 연습. 그쵸. 그래서 이제 듣는 연습, 듣는 방법을 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일단 좀 우리가 배워야 되고, 듣기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면 비밀이겠지만, 내가 소리 내는 방식대로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닝이라는 것은 펑셔닝하게 먼저 소리가 먼저 캐치가 돼야 되죠. 그 소리가 펑셔닝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입히게 돼요. 그래서 소리 자체를 자꾸 밀어내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듣기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듣기가 아예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펑셔닝하게 일단 소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 소리가 나중에 이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펑셔닝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펑셔닝하게 소리가 귀에 캐치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내가 소리 내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원음 사운드에 가깝게 내는 소리들은 내 귀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소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 소리가 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소리가 펑셔닝하게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해 영역으로도 넘어가기가 힘든 거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눈으로 보는 영어 정도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 알고 들으니까 들린다고. I think it's just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I think it's just 더가 아니라 just로. I think it's just consistency. consist. 자, 지속성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듣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매일 어느 정도의 리스닝을 해주고 그 리스닝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를 좀 나름대로 이 영어 공부도 시스템화를 시켜서 좀 해야지만 이렇게 지속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지났을 때 개선이 되는 거고 그 개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컨텐츠와 교재와 다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좀 영어를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Alright. 자, 2교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자, 2교시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 때 제가 We're gonna take a break. We're taking a break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take a rest는 언제 쓰는 거고 have some rest, get some rest랑 뉘앙스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2교시 시작됩니다. Welcome bac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welcome back 하고 읽었는데 자, 요거는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Welcome back, welcome back, back 그쵸? 네, 웰컴 백. Welcome back. 자, back 들어가는 그 영어 문장 많은데 저는 하나도 지금 머리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I'll get back with you. I'll get back to you가 더 많이 쓰이는 문장인가요? I'll get back to you. 회신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쓸 테고, 자, 일합시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Go back to work. Get back to work.
자, 지금 이 부분에 인토네이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연습 문제를 드렸습니다. back. 자, 부사는 부가적인 정보죠. 부가적인 정보고 어떤 부연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항상 인토네이션이 꼭 들어갑니다. 앞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갔다면 한 번 더 들어가요. 부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부사가 distressed 되는 경우는 never, 절대 없습니다. never happen. Alright? 그래서 welcome back 보다는 welcome back 중요해요. 인토네이션이 부사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I'll get back to you. Let's get back. Let's get back to work. Get back to work. 자, get back 할 때도 get back, 아니라 get back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get back을 우리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 안에서 up, down 있고 down, up 있는 거죠. 어디가 높음인가요? get back. 자, 부사 부분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동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구동사라는 거는 동사 부분이 단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데 구동사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 구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arry out my plan. 자, 그 계획을 수행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이 구동사 안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rry out 이렇게 덩어리로 봤을 때 단어가 2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up, down, down, up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붙여읽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붙여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퍼즈 없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퍼즈 없이 읽게 되면 높음이 생긴다는 거죠. 높낮이가 생기는데 우리는 높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carry out 할까요? carry out. 자, 부사 부분. carry out.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구동사, 동사 덩어리잖아요. 이거라고 하더라도 이 법칙이 깨지진 않아요. 이 법칙이라고 하면 부사에 높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carry out, carry out.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트레이닝 많이 하겠지만 carry out 하고 나서 이게 한 단어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타동사가 돼서 carry out something 해주시면 되겠죠. carry out my plan. 자, 그래서 구동사의 부사 부분도 마찬가지. 부사 파트. 자, 그래서 우리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6가지 중에 4번째 부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쉬는 시간 하기 전에 take a rest는 특별한 경우에 쓴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take a rest를 쓸 때 get some rest, have a rest 이렇게 동사를 have나 get을 쓰지 take는 특별한 경우에 쓰거든요. 혹시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혹시 나 알 것 같다. 감이 온다. 나는 사실 알고 있다. 그쵸. 정답. 일부러 시간을 가질 때 애써서. 그쵸. 음, 일단 이 take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또 rest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ake 자체가 수동적임과 능동적임을 얘기한다면 take는 약간 수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능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 약간 답정너 같아요. 제가 막 정답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음, 능동이죠. 그쵸. 능동적인 것. 자, 그래서 굳이 이제 take의 능동적임을 comparison,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동사를 가지고 비교를 할까요? 하나요? get입니다. get. 음, 음, 자, get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문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BOGO라는 표현을 쓰죠. 언제 쓰나요? 우리말로는 1 플러스 1,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이고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one plus one deal인데 이제 내용은 약간 콩글리시죠. one plus one deal. 아마 한국에서 오래 사는 원어민들은 one plus one deal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BOGO 이거 buy one get one이라는 거죠. buy one 자, 이 약자입니다. buy one get one free라는 얘기인데 자, 너 하나를 사면 get one 하나는 온대. 자, get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산 것도 get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뭐 얻어진 것 이런 건 ge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제가 I bought 김치 냉장고 이러면 제가 김치 냉장고 산 건데 어, my mother bought 김치 냉장고 이러면 my mother가 산 게 되겠죠. 근데 my mother got 김치 냉장고 because I bought 김치 냉장고 for her. 혹시 캐치가 되셨나요? My mother got 김치 냉장고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줬으니까. 그래서 get은 수동적인 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보통 comparison 되는 게 take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할 때 우리 영어로 I get it now. I'm getting it. Get i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동이기도 한데 그냥 수동만 얘기를 하면 좀 get이 잘 안 와닿는데 수동이면서 이동 이렇게 뭔가 이렇게 I get it 뭔가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I just got here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get과 comparison 되는 게 take인데 take는 뭔가 빼앗아가고 능동적이고 어떨 때는 훔치다 같은 뉘앙스까지 될 수 있어요. 우리 get some beer 이렇게 어, 맥주 한잔 할까요? Get some beer, have some beer, grab some be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take some beer 하게 되면 맥주 좀 훔쳐올까요? 이런 말이 뉘앙스가 될 수 있습니다. take는 능동적임이죠. So, um, 그래서 그 take는 뭔가 애써서 이렇게 rest를 하는 건데 rest라는 자체가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아닌가요? 나머지죠. 음, 자, rest 자체가 enjoy the rest of your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아,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부분을 또 rest라고 하지 않나요? 자, 제가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일과가 있어요.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고 여기에 뭐 이 정도가 이제 루틴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머지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rest라고 하죠. 우리가 뭔가 work 하고 있어요. 또는 힘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strength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힘을 뺀 건 뭐라 그러냐면 res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휴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액션이 있고 그 액션에 반대되는 걸 resting이라고 해요. 이 rest의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메인이 있고 메인에 남는 부분이 rest예요. 그래서 rest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get이나 have가 어울려요. take를 쓰면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rest가 가만히 있어도 와야 되는데 병원에 갔구나. take a rest 하게 되면 처방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이거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Buy one get one free. Yes.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자. 이런 느낌도 될 수 있겠죠. 일단 take 자체가 음, 능동적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 그 어떤 교재에는 take a rest는 뭐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런 걸 이제 실어놓은 교재도 있고 어떤 데는 이건 안 쓰는 표현입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쓰임새는 반드시 있는데 쓰기는 하는데 쓰임새가 이제 조금씩 다른 거겠죠. 자, 우리 절대 쓰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 절대 사용 안 해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자, we never use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자, 이때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우리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6가지 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타동사 봤었고요. 타동사에 높음이 들어간다. 두 번째 보어, 그렇죠? 보어. 자, 세 번째는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 네 번째는 부정어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제가 부정어가 아니라 제가 부사. 다섯 번째는 부정어가 됩니다.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Never use it. 하고 꼭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찍어줘야 되겠죠. 특히 이런 when you don't have don't get a chance to do it 뭐 이런 문장을 읽을 때라든지 if you know it 자, 이런 문장을 읽을 때라든지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걸 들으면 you don't을 you don't get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인토네이션 안 주는 것 같아 강조 안 하는 것 같은데 if you don't know, I don't know 같은 거 I don't know 이렇게 하니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한번 그 배속을 7배 0.7배속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배속을 한번 돌려보시면 반드시 여기는 인토네이션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아마 캐치를 하실 거예요. 자, 인토네이션을 주고 읽었는데 그걸 빨리 발음을 하면서 마치 이게 스왈로가 돼버린 것처럼 블렌딩이 좀 많이 되면서 발음이 잘 안 들려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부정어 부분은 반드시 높음으로 찍어줘야 된다는 것. 자, 결과적으로 연음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뭉개질 수는 있겠지만 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we never use it.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덩어리가 되면 덩어리가 되는 부분 두 단어를 보게 되면 never use 보시면 되겠죠. never use, never use it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선 이렇게 한번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죠. get a chance와 don't에 don't get a chance, don't get a chance. get a chance도 get이 타동사고 a chance가 목적어지 않습니까? get a chance 해주시고 don't get a chance, don't. When you don't get a chance. 그래서 천천히 느려서 발음하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해볼 텐데 천천히 느려서 발음하는 연습은 이제 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색한 얘기, 뭐 어렵지 않은 얘기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천천히 느려서 하는 연습을 할 때는 포인트가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찍고 퍼즈 없이 발음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발음을 하게 되냐면 when you don't get it, don't 여기에 높음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when you don't get a chance to do it, when you don't get a chance to do it. 자, 부정어, negative information은 this is where is intonated again, alright? intonation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know 이렇게 발음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몰라도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know 이게 나중에 편안하게 발음이 될 때 if you don't know the time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don't가 막 이렇게 안 들린 뭐 이렇게 편안하게 발음이 돼서 if you don't know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인토네이션을 반드시 찍어줘야 된다. If you don't know the time. 자, 6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 제가 그냥 퉁쳐서 명사 덩어리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 부분을 한국인이 전달할 때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는 신조어 같은 것들 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iPhone 이렇게 두 단어로 읽으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사고를 두 번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한 호흡으로 한 덩어리로 발음을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iPhone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iPhone 이러면 두 단어로 인식을 하고 또는 이게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전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되거나 어떤 한 표현이 되는 것들은 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명사 덩어리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고 명사 덩어리는 사실 패턴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리 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소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up, down 또는 두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라 그러면 미래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사 덩어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가 미래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미래도는 그
음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게 도레미 할 때 미래도처럼 떨어지는 거죠. 미래도. 음, 음,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예문이 있죠. A happy accident. A happy. 뜻밖의 행운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고가 아니라 뭐 직역을 하면 행복한 사고가 났는데 행복하다. 근데 뜻밖의 행운, accident라는 것은 뭐 예상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이제 사건인데 그게 happy 좀 좋은 거니까 뜻밖의 행운, serendipity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리. 여기에서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 또 관사도 잘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happy accident 이러면 세 번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제가 I was driving my car when I ran out of gas. 이걸 이제 한 호흡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좀 편하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when I ran out 뭐 이렇게 막 뒷부분을 막 이렇게 느려서 한다든지 I was driving my car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어,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하는 것처럼 a happy accident 이렇게 하면 이게 전달이 좀 힘들 수 있다. 한 덩어리로 읽게 되면 높음 낮음으로 처리를 해준다. happy가 높음이죠. 앞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다고 미래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happy accident. 자, 관사는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가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관사는 낮음입니다. 높음으로 잡진 않아요. A happy acciden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높은 낮음을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커피를 안 드시나요? 둘 다 좋아하시나요? 음, 자, 둘 다.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요거를 발음을 하실 때 일단 both 자체가 발음이 쉽지가 않죠. both. 자, 오우 발음 잘 챙겨주셔야 되고 이거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쓰니까 both options도 앞에 options 이제 장모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면 두 단어로 한 거죠. 이걸 우리는 명사 덩어리 한 덩어리로 한 호흡으로 어떻게 both options 이러면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높음 낮음 both options both options 천천히 해볼게요. both options both options both options 자, 그러면서 이 블렌딩이 되는 부분, 연음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그 어른들을 위한 파닉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어른들을 위한 파닉스라는 거는 파닉스를 사실 다 배웠지만 내가 한 10점 만점에 한 6.5점 하는 것 같아. 7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8점, 8.5점, 9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때 많이들 재밌어들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템포, 박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빨리 발음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발음되는 구간이 있고 영어 문장 안에는 이렇게 다 뭐 똑같은 속도로 발음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적용이 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연음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아,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오늘 인토네이션 우리 하고 있습니다. Both options. 자, 그러면 자, 이거 제가 아까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했는데 읽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이거는 이제 한국식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자,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volunteer. 자, 오늘 제가 volunteer 말씀만 드리고 자꾸 이제 기회를 안 드리고 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막 했습니다. volunteer. 뮤트를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입모양으로 제가 캐치를 했는데 자, volunteer 없으시면 제가 한번 volunteer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높음 낮음이라고 해서 미래도 iced가 높음이고 아메리카노가 낮음이겠죠. iced americano 해주시면 되겠죠. iced americano.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좋은 점은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잡아볼게요. iced에서 iced 이러지는 않죠.
여기서도 the 부분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I 부분 볼게요. 우리가 알파벳 A부터 영어 시작하죠. 주어 subject I부터 시작하죠 했을 때 떨어지는 거 이게 있었죠. ice 하는 게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한 거고 영어로는 ice 하셔야 되죠. iced.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미래도지 않나요? iced, iced. 이렇게 더 잡아주셔야 되고요. 영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물선처럼 발음을 하는 거죠. 둥글게 iced. 그리고 아메리카노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강세가 들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모음은 이러지는 않죠. 아메리카노 하는 거죠. 그래서 iced americano 해주시면 되겠죠. 자, 높음, 낮음, up, down, happy accident처럼 iced americano 해주시면 되겠죠. Right.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끊어읽기를 잘 하려면 붙여읽기를 먼저 붙여읽기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다 붙여 읽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디를 임팩트를 줘야 되겠다 하면서 끊어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끊어 읽고 있어요. 다 끊어 읽고 있는데 우리는 끊어 읽기를 또 합니다. 이제 끊어 읽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So, 자, 우리가 끊어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 그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쉬워지진 않아요. It never gets easier. But we're gonna get used to it. It never gets easier, but we're gonna get used to it. 자, 여기서도 자, 인토네이션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부정어에 높음이 들어가는 거죠. It never gets easier. 자, 그리고 gets easier에서는 보게 되면 보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절대 쉬워지진 않아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But we're gonna get used to it. 자, we're gonna 자, 주어와 기능어는 distress가 되고 내용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죠. Get used to it. 자,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to it 이런 전치사 처리하는 방법 이거 이렇게 되죠. 제가 너무 발음대로만 철자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Get used to i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도 get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 보호가 되니까 get used to it. 이렇게 되는 디테일한 부분은 다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그래서 붙여 읽기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끊어 읽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붙여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붙여 읽어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붙여 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 지금 하나씩 밟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퍼즈가 없이 풀스탑이 있기 전까지 피리어드가 있기 전까지 퍼즈 없이 한 호흡으로 I have this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높음이 생깁니다. 낮음이 생기고 자 퍼즈를 두지 않고 높음을 만들어 주시면 낮음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높음을 집중을 한다. 높음을 집중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다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the list goes on. 자, 나열을 하게 되면 22가지 정도 사실 22가지로 딱 끊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기억을 하기에 딱 적당한 숫자가 6가지고 사실 이제 6가지 안에 그 22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6가지 인토네이션 패턴 6가지 높음이 들어가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했었습니다. 커버를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나요? 하동사. 두 번째 보어. 자, 우리가 좀 문법을 안 잊어버리시고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그럼 3형식은 타동사에 뭐 인토네이션 들어가고 2형식은 또는 5형식의 마지막에 보어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세 번째 뭐였나요? 내용어죠. 기능어에 대비되는. 그래서 we're gonna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we're gonna get used to it. 이런 경우보다는 we're gonna get used to it.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welcome back. 제가 얘기를 하면서 I'll get back to you. plan out, carry out이었나요? carry out, carried away, away 이렇게 go away. 지금 뭐 하는 거죠, 제가? away. 자, 부사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Alright. 자, 그리고 we never do that. You never know. I never heard that. First time hearing that. 처음 들어봤어요. I never heard that. 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부정. 그렇죠? 여섯 번째, a happy accident. iced americano.
명사 덩어리.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listening practice를 시작을 할 수 있다. 자, 리스닝이 어떻게 보면 시간은 걸리는 거지만 나중에는 뻔한 패턴의 반복을 우리가 계속 이제 노출이 되고 트레이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고난이도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뭐 스피킹을 마스터를 하거나 라이팅을 마스터하는 것처럼 뭐 수년이 걸리지는 않아요. 리스닝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하시면 보통 이제 빠르신 분은 3개월 정도면 귀가 엄청 많이 편해지시고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귀가 거의 이제 편해지시고 제가 아까 초반에 리스닝이 잡혔다라는 그 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건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수년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리스닝을 하고 나면 나중에 행복한 고민이겠죠. 나도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유창하고 싶어. 이제 그런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리스닝이 되고 나면 말 더 못하겠다. 왜냐하면 막 함부로 얘기하면 다 들리니까 내가 하는 이렇게 내뱉은 말도 다 인지가 되니까. 근데 그 리스닝이 어떻게 보면 시간도 그렇게 생각보다 막 수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막 그걸 넘지는 않아요. 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약간 뻔한 패턴의 반복인 그 연습을 그쵸? 희망적이죠. 하는 건데 it was a breakthrough, right? 하는 건데 그 전에 이걸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무작정 하지 않고 듣는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첫 번째가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거 구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구별을 하고 우리가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보너스로 R 사운드와 L 사운드는 제가 이제 그 listening practice 시간에는 잘 안 다루는데 너무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L 사운드, R 사운드는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미묘하게 리스닝에서 잘 틀리실 수 있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만약에 시간이 조금 되면 보너스로 한번 같이 한번 L 사운드와 R 사운드 한번 잡아드리고 그 연수 문제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I can do it과 I can't do it 요거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 그쵸? 자, 자, 오늘 122기 Listening Practice 122기 1회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그 121기까지의 강의보다 가장 빠르게 정답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서 진도는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내자마자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두 가지냐? 자, 구별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인토네이션입니다. 억양으로 잡는 방법. 오늘 억양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조음점. 조음점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고 했죠. 자, 포닉스는 음가 잡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운다 그랬는데 오늘 조음점을 제가 닫힌 소리, 열린 소리, 영어로는 스탑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닫힌 소리를. 그 열린 소리, 닫힌 소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1번으로 먼저 잡으실 수 있으면 일단 그 생활하시는 데는 무리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양을 먼저 일단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영어로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 편해지세요. 좀 빠른 시간 안에. 만약에 지금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셔야 되거나 급하게 이민을 가셔야 되는데 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내가 한뭐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저는 억양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인토네이션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인토네이션을 잡아 드리면 생각보다 듣기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 가청대 안에서는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 내 말이 발음을 떠나가지고 인토네이션을 지켜가면서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괜찮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인토네이션. 오늘 배운 거를 우리가 오늘 커버했던 내용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인토네이션 적용을 했다 그러면 자, 여기는 기능어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는 내용어 부분이죠.
그럼 내용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can do it 되는 거겠죠. 자, do it 부분은 우리가 타동사 목적어니까 do it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만들어 주시고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해주시고 do it인데 I can do it. 자, 이 can 기능어 부분이 can이 될 수도 있고 should가 될 수도 있죠. should 해볼게요. I should do it. 자, 크게 따라 해주시겠어요? should do it. should do it. may 한번 해볼게요. I may do it. I may do it. made. awesome. have to를 해볼게요. have to. have to. I have to do it. 자, 그러면 다시 can으로 돌아와 보면 I can do it. 자, 그래서 인토네이션을 구별을 하게 되면 자, can이 distress가 되는 거고 intonated 되는 부분은 do it part가 되는 거죠. 겠죠? can do it.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negative information 부정어에 can't do it 이렇게 되는 거겠죠. I can't do it. I don't do it. I never do it 하시는 것처럼 I can't do it. 자, 이렇게만 하셔도 구별을 하는데 원어민과 구사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조음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음점 열린 소리, 닫힌 소리 잠깐 커버를 할 텐데 그러면 제가 예고를 했던 대로 R 사운드, L 사운드 연습 문제 하나 제가 드릴게요. pray, play. 요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저한테 이제 연습하신 거 녹음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열린 소리, 닫힌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은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number 4 우리 R 사운드, L 사운드 한다 그랬으니까 number 4 한번 해볼게요. 숫자 4죠. 철자는 어떻게 생겼죠? 자, 열린 소리, 닫힌 소리 커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listening practice 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거예요. 열린 소리, 닫힌 소리. 자, 우리는 대부분 닫힌 소리로 발음을 해요. 우리말이 1, 2, 3, 4 이렇게 하지 1, 2, 3, 4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열린 소리라는 건 중간에 소리를 닫지 않아요. 다 붙여서 우리 붙여 읽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숫자 4를 든 이유는 제가 R 사운드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가 다른 게 bar도 있네요. 그렇죠? 술집 bar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변호사 시험 bar exam 할 때 그 bar도 bar죠. 자, R 사운드가 마지막에 나올 텐데 R 사운드 하면 혀를 굴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건 열린 소리입니다. R 사운드는 열린 소리예요. L 사운드는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굳이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리는 데서 L 사운드는 닫힌 소리예요. R 사운드는 열린 소리입니다. 열린 소리인데 혀를 굴리다 보니까 이걸 닫힌 소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민들은 다르게 알아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뮤트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크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해주세요. 보통 R 사운드는 제가 growling 사운드다 또는 이제 우리가 퓨 할 때, 퓨이 뭐죠? 오바이트, 욱 할 때 그런 소리 또는 동물 울음소리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이제 그 조음점을 잡아드리는데 R 사운드 그러니까 울 이런 소리죠. 울, 욱 퓨 하면 이러잖아요. 또는 동물 소리 이런 소리죠. 자, 지금 뭐냐면 넘버 4 해볼게요. 4 할 때 혀를 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서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열린 소리로 밀려야 되는데 이렇게 끊겨버려요. 혀 절대 굴리는 소리 아닙니다. 혀를 굴려서 막 이렇게 막 밀어내더라도 그거는 비주류 발음이에요. 그 인터내셔널 스쿨 다닌 친구들이 원어민 흉내내는 발음이고 절대 그렇게 발음은 편하진 않습니다. 원음 사운드는 원어민한테 R 사운드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가 마치 우리가 입술 모양이 야구 글러브, 특히 막 포수 글러브 같은 그 글러브가 이렇게 벌려지듯이 그러니까 입술이 뒤집혀야 되겠죠. 말이 안 되네요. 입술이 뒤집혀서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for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for 공기가 이렇게 쭉 밀려야 돼요. 자, 크게 해보시겠어요? for 자, 공기가 밀릴 때 공기가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for 힘들어요. 자, 떨어지는 for
이 미는 소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소리가 울림소 제가 동물 울음소리 또는 피육할 때 이게 안 되면 공기가 안 밀려요. 호흡이 짧습니다. for, bar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했습니다. I went to the bar yesterday, last night. I went to the bar. I went to the bar. 자, 그런데 이 R 사운드를 혀를 굴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닫혀버려 소리가. 닫혀버리니까 원어민들은 그 스탑 사운드를 듣게 돼요. bart라고 듣거나 이렇게 들어요. 뭔가 다 for 하니까 for 크가 있나 트가 있나? 자, 비슷한 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닫힘 소리가 있어요. bart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bart 이렇게 크게 하면 좋겠지만 보통 이 스탑 사운드는 bart 이렇게 끊으면서 그러니까 닫힌 소리로 처리를 하는 거죠. bart 우리가 button 이런 것도 기억나시나요? 혹시 연습해 보신 분들 but 이렇게 스탑 사운드로 끝을 내지 but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button 하는 것처럼 fork 이렇게 크 발음하다 fork 하는 경우는 정말 이제 크게 발음했을 때고 보통 저렇게 요 마지막에는 T 사운드, 크 사운드는 닫힌 소리가 되는 거죠. fork. 자, 그래서 열린 소리는 이런 닫힌 소리가 없을 때 쭉 밀어줘야 됩니다. 영어는 거의 이제 밀면서 끝나는 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M 소리, N 소리 이런 것들 할 때 mountain 이렇게 보통 끝나잖아요. mom 이렇게 끝나는 것들 다 열린 소리입니다. bar, for. Alright. 자, 그러면 can과 can't만으로 억양이 아니고 이 조음점, 이 단어만으로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can 열린 소리예요. can, I can. 자, 뭐 이렇게 구별을 하라 그러는데, hey, Ronnie teacher. 그러면 I can do it 말고 I can과 I can't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can't를 좀 강조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자, 조음점으로 우리가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can 열린 소리입니다. can. 근데 닫힌 소리 만들어 볼게요. can. 따라오시고 계신 거죠? can. 잡으셨나요? can. 이렇게 닫힘 소리를 만들었을 때는 can, I can, I can, I can. 내가 이걸 느껴봐야 돼요. 자리를. 이 자리라는 거는 우리 혀의 위치, 입 안에서 어떻게 지금 공기가 어디를 이렇게 치는 건지, 공기가 끊기는 느낌, 이어지는 느낌을 느껴봐야 됩니다. 이걸 느껴봐야 소리가 들어와요. 그 소리가. 아니면 소리가 다 빠져나갑니다. 펑셔닝하게 소리가 안 들어오는데 리스닝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조금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진 않네요. 안 되는 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펑셔닝하게 소리가 펑셔닝하게 물리적인 소리가 들어오는 거 일단 캐치부터 해야 돼요. 이제 그 시간이 처음에 모국어를 배울 때 많이 걸리는 거고 그 시간들 속에서 모국어마다 어떤 식으로 언어 체계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언어 체계마다 다 있을 테고 거기에 이제 어법들이 다 녹아 있고 우리처럼 이제 조사가 많이 발달된 언어 체계가 있는 반면 영어는 어순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 체계이고 자 일단 펑셔닝하게 소리가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걸 건너뛰고 많이 영어를 배웠잖아요. 눈으로 하는 영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펑셔닝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청각의 능력이 다 퇴화가 되어 있느냐는 아닙니다. 청각의 능력은 그대로 살아있으나 어른들이 똑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살아있지만 이제 그 청각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청각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부터 배워가는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해서 펑셔닝하게 소리를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영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중에 이해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금방 또 리스닝이 생각보다 잘 되네, 괜찮네 라고 느끼시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So, 자, 그럼 연습 문제 제가 pray하고 play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 문제는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pay로 잡아주세요. pay. 자, 무슨 소리인지 시연 한번 해볼게요. pay로 잡아주시고 3회차가 되면 제가 이
자리 얘기하고 템포, 박자 얘기하면서 연음의 진짜 본격적인 연습 문제들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배워갈 텐데 pay라고 제가 한 이유는 자, 이 한 자리라면 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이 글자 이렇게 세 개 이렇게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play라고 발음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 이거를 한 자리를 더 만드는데 그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자, pay 이 자리에서 한 자리라고 해볼게요. 그게 더 안 헷갈리는 것 같아요. L 사운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play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ay 먼저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럼 내가 이 자리만큼만 발음을 해야 되겠다. 더 길게가 아니고 pay 잡아주시고 L 넣어볼게요. play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배우는 거를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막 3살, 2살에서 3살 되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뭐 하수 뭐라고 해야 되죠? 새들어서 살면서 막 그런 과정을 조금 지켜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파닉스 렉처 같은 뭐 컨텐츠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찬트가 정말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원어민들 아이들 영어 배우는 용어로 만든 거잖아요. 그 찬트 같은 것들 멜로디가 들어있는 그런 키즈송이 되겠죠. 그런데 보게 되면 이런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막 자리를 늘려서 플레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한 자리에서는 발음을 하는 건데 pay에서 play. 자, 일단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ay에서 play 해주시고요. pay에서 pray 한번 해주실게요. 자, L 사운드가 이제 만약에 좀 잘 안 되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치경이라는 우리 위치는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치경이라는 거 하면 우리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으면 윗니의 뒤쪽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한번 L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L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L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마지막에 스탑 사운드가 돼야 돼요. 닫힌 소리입니다. 어디서 닫히냐면 치경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멈춰요. L 그러면 PL 발음은 P 사운드는 이렇게 되겠죠. 인데 L 사운드가 되게 되면 툭 하고 멈춰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pay에서 play 연습을 해보시고 L 사운드는 닫힌 소리 그리고 pay 해보시고 pray 하시는데 per 할 때는 열린 소리 pray. 자, 이렇게 하시면 L 사운드, R 사운드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발음들 좋으시겠지만 발음이 좀 더 원음 사운드에 이제 가까워지실 겁니다. pay, play, pay, pray 이렇게 연습하는 연습 문제까지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선생님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 주십시오. 저희 그 닫다 가깝다는 close 하고요. 네. close 그 두 개 발음 팁 좀 알려주세요. close, close지? 요게 닿다라고 할 때랑 정말 닮았네 또는 정말 가깝네 가까운 할 때 그러니까 이 가깝다 가까워 가까운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발음이 S 발음이죠. close. 음, 이걸 많이 틀리는 경우 여기가 더 많이 틀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close 이 발음을 close로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요거는 Z 발음이죠. close. 자, 그리고 여기 어려운 발음 요겁니다. 겹자음 close. 그쵸, 이거 어렵죠. 근데 겹자음 클로 이렇게 하지 않고 close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2가지 포인트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S와 S 사운드와 Z 사운드 구별을 하는 거 첫 번째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S 사운드와 Z 사운드를 한번 배워보겠지만 Z 사운드, S 사운드는 조음점이 같아요. 조음점이 같다라는 말은 혀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Z 사운드를 그냥 우리가 지읒을 가지고 막 느끼하게 내는 발음이 아니라 Z 이렇게 내는 발음이 아니라 S를 잡고 close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S를 잡으시고 거기서 voiced 사운드로 울림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close에서 close, close. 그래서 혀의 위치는 S처럼
똑같이 잡으셔야 되는데 떨리는 S가 된다라는 것은 깊이 있게 좀 디테일하게는 다음 시간에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조음점은 같다. 조음점은 같으나 우리가 닫다 그리고 마치다 또는 뭐 이렇게 closure 할 때 그런 의미로 이제 동사 마무리 할 때 동사나 뭐 명사에게 closing time 할 때는 Z 사운드라는 것 이거 구별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일단 Z 사운드와 S 사운드가 같은 조음점이다. 하나는 유성음, voiced 사운드고 하나는 무성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 close나 close를 할 때 이거 클로우 이렇게 하시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막 길어지는 거고 코리안 악센트인 의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play 연습 문제 내드렸던 것처럼 같은 자리 해볼게요. 그러면 자 비슷한 단어 뭐가 나오더라도 격자음이 나오실 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로우 이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close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모음이 오우입니다. cause가 cause, cause. 그리고 cause 하시고 L 사운드 넘어올게요.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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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자, 지금보다 길게 발음하면 약간 그 코리안 악센트 같아요. close 이런 close, close. 자, 아마 이 정도 속도에서 더 길게 아무리 배려 영어 하더라도 원어민이 close 하시진 않을 거예요. close 하듯이 close, close.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봐 하더라도 천천히 얘기하지만 본인 답답할 거예요. close, close, close.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자리를 먼저 close로 잡아주시고 L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close. 자, 그리고 반드시 이 조음점을 S로 잡아주시고 S 사운드로 그래서 가깝다는 얘기 close, so close, we are so close 잡아주시고 닿다라는 말일 때는 S 사운드에서 울려주시면 close, close, clos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 자, 그래서 close 먼저 연습하시고 연습하시는 걸로 이 순서대로 연습하시는 연습 문제를 까지 제가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57분이네요. 자, 제가 한 2분 정도만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회차에는 우리가 붙여읽기를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붙여읽기 인토네이션을 중점적으로 배워본 거죠. 2회차는 조음점 배워볼 거예요. 자, 자음, 특히 자음. 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틀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음에서 코리안 악센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모음 때문에 자음이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리스닝 프랙티스를 해보면. 근데 모음은 그냥 교정을 하면 금방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자음은 방법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자음은 우리말 자음으로 하더라도 웬만하면 의사소통이 되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별로 그렇게 교정들을 안 하시고 하던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자음을 원음 사운드로 발음을 하시면 영어 문장 읽는 게 훨씬 편해지세요. 그리고 듣기가 훨씬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영어 자음 조음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잡아볼 텐데 영어 자음은 우리말 자음과 같은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커버를 해볼 거고요. 3회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회차, 2회차 내용은 3회차를 하기 위한 거죠. 자, 영어 문장에서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들은 빨리 읽고 어떤 단어들은 천천히 읽고 이런 구간들이 막 섞여서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 박자에 대해서 3회차에 배워볼 겁니다. 그럼 그걸 이해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센텐스 리듬이라는 말을 몇 번 이렇게 센텐스 리듬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될 거예요. 4회차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테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듣기 방법, listening practice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을 어느 정도 기초를 다 커버를 해봤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딕테이션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딕테이션을 했을 때 이 붙여읽기
배웠고, 인토네이션이죠. 조음점 배웠고, 템포 배웠고, 센텐스 리듬 배웠는데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디테일한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강도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연습을 통해서 자, 혼자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미드 클래스, 애니 클래스, 또 키즈송 클래스도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클래스들을 어, 이 오픈을 해서 이제 이 딕테이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나 정말 소리는 완전 초보야. 그럼 키즈송 클래스 들어오시면 됩니다. 멜로디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어 멜로디에서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초적이라서 이거 못 따라할 수가 없는 따라하기가 못 따라하는 게 힘든 정도 소리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게 키즈송 클래스이고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는 클래스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해뒀고요. 만약에 혼자 하신다면 어떤 컨텐츠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연습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 콘텐츠 선택, 그러니까 소리 교재 이제 학습 방향을 전반적으로 listening practice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포커싱 하고 있는 내용인데 listening practice를 해서 어느 정도 listening이 잡히고 나면 어떻게 speaking과 writing과 이렇게 reading까지 같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학습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6회차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집중해 주시고 많이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잠깐 나와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우리 1회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사회독 하니까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3회더 가니까 조금 들리죠. 그렇죠. 그, 어제 제가 무슨 영어로 된 영상을 봤는데, 보통은 습관적으로 자막을 읽잖아요. 그렇죠. 자막을 가리고 들으려고 했는데,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리는 귀는 있었으나 눈으로 읽었던 거를, 그 아침에 이제, 제가 요새 녹음 숙제는 못하지만 혼자 하긴 하거든요. 네네. 항상 이렇게 먼저 듣고, 오디오 먼저 듣고, 마지막에 캐치했는지 확인하고 스크립트를 보는데, 그걸 했더니 귀가 열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강해지고 있어요. 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 너무 좋아요. 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파닉스 클래스 오늘도 있어요? 어, 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키즈송 클래스는 수요일 저녁 7시예요. 제가 한 번 더 그 음, 시간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닉스 네.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리스닝 특강에서 좀 뭔가 좀 뭐 개념 잡고 뭐 배우고 막 이런 특강 시간이 있고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은 주중에 미드 클래스 있고 애니 클래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닉스 반 아이들도 거의 다 초등학생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토요일 1시, 토요일 1시 수업이 있는데 토요일에는 정말 기초적인 거 배우고 있습니다. 뭐 발음 기호 이런 거 배웠고 지금은 뭐 나가고 있냐면 they are, we are, he is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we don't, she doesn't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쉬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안내를 한번 정리해서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키즈송 클래스가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한 3회차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 키즈송 클래스는 들어오시면 거기서도 분명히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정말 멜로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센텐스 리듬을 잡으시는데 정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파닉스 클래스가 진행되는 토요일 1시 수업은 괜히 들어오셨다가 조금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아직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예요. 네, 발음교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오후 1시에 참석을 해주시는 건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안내를 또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발음 팁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되면 다음 주에 같이 다뤄주시면 좋고요. 네. 그 저희가 그 옷이라고 하는
close 있고 es 붙여서 closes 있잖아요. 네. 저 발음 얘가 너무 발음이 어려워요, 선생님. 요거 하고 closes es 붙인. 네, 네, 어렵죠. 이 헝겊도 어려워요. 있고 요것도 네. 네. 발음을 제가 자신 있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요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재 보면 보통 우리가 자음 조음점 다룰 때 26페이지 가지고 하잖아요. 26페이지를 좀 익숙하게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셨다 그러시면 27페이지 사실 이 발음들이 우리가 좀 많이 난관에 부딪히는 발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커버를 하시고 나면 이 부분을 음, 특히 이 발음도 많이 틀리고 어, 이 발음은 많이 틀리면서 발음을 하고 있죠. 여기 job 할 때의 발음과 decision 할 때 발음은 많이 혼용해가지고 막 틀리면서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어떻게 보면 발음의 끝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발음의 끝물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발음들 중에. 물론 발음은 좋으시니까 워낙 좋으시니까 이 부분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커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쯤에 제가 26페이지를 가지고 아마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27페이지에 이거 특히 이제 이 job 할 때 이 소리, legend, image 할 때 이 소리와 decision, measure, casual, usual, vision, pleasure, occasion 할 때 이 발음을 일단 구별 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 쓰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거를 제가 캐치를 하려고 사전에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약간 일종의 발음의 끝물 부분을 코칭을 받아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코칭을 받고 나면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그 소리가 또 그 그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소리들이 이제 발음의 끝물 소리들이죠. 그래서 이걸 커버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거까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음.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모음을 제일 대부분 많이 틀리는 부분 모음을 많이 틀리시고요. 어우 발음, 어우 발음.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좀 이 박자를 느려서밖에 발음을 못하고 이제 길게 발음을 해서 원어민들은 약간 악센트가 심하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격자음 이걸 커우로 연습을 하셔서 커우 발음해 주시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TH 발음이 높음 낮음 낮음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것만 되게 되면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시면 괜찮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모음, 두 번째는 겹자음. 겹자음 하실 때는 박자 위주로, 템포 위주로. 클로우를 클로우로 잡아주시고 클로우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클로우 할 때 클로우가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셔야지 close도 뜨 다음에 즈 하는 거죠. 이걸 또 이제 억지 연음처럼 close 하는 건 또 다른 틀린 발음이거든요. 반드시 클로우 뜨가 있고 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래도처럼 해주시는 식으로 발음을 좀 연습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잘 잡힐 것 같아요. I'm always focused on you.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미드 시간에도 참석해 주세요. 네, 그때 까먹었어요, 선생님. 네, 저 짝을 치고 후회했어. 25분이어가지고. 꼭 가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감사합니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는 걸 이제 뭐 오랫동안 해와서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있으면 훨씬 이제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 감사합니다. 알람도 해놨어요. 꼭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꼭 뵙겠습니다.